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0일까지 제12대 전남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죠. 의원들은 집행부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됐는지 꼼꼼하게 살폈는데요. 그 가운데 소통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관련 내용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정경선 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농사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 해 동안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서 품질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농부가 성실하게 경작을 했는지 또 농약을 과도하게 하진 않았는지 또 품질이 좋은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한 재료 검수부터 시작해서 농작물의 품질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농부는 집행부라고 말할 수가 있고 농부가 농사를 잘 짓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은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에 한해서 14일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건 법정사항으로서 감사 대상은 자치사무라든가 또 위임사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지자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그런 자들을 출석을 시켜서 증언 선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참고인이랑 이런 분들을 불러서 의견 진술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형식이고요.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이라든가 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감 기관에서도 뭐 자료와 그런 답변 준비에서 힘들겠지만은 사실 지방 의원들도 그것을 질문하고 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그 업무 파악을 쭉 해가지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의원들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잘못된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이 된다면은 그 또한 또 우리 도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12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였잖아요. 이번에 잘 진행이 됐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총평을 하면은 의회는 열공 모드, 또 집행부는 긴장 모드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남도의회가 지금 초선 의원이 52.5%인데다가 30대, 40대 그런 젊은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젊고 그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정확한 통계 수를 이렇게 근거로 해서 전국을 찌르는 이렇게 콕 찌르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남대 의원들이 조례라든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또 철저한 자료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또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그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의원들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 활동 외에도 연구 모임들을 꾸려가지고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의원들이 제공하는 그런 보도자료 건수를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23.5%나 이렇게 높았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만큼 개개인별로 이렇게 보도자료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다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제36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45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 내에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을 좀 정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을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이 그대로 연계돼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 심사에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지적했던 분들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좀 열정을 갖고 준비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쭉 지켜보셨고 또 분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해마다 진행하다 보면 미세하게 조금씩은 다를 것 같거든요.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의 행감의 특징 뭐라고 보시나요? 이번 12대 의회가 새로 시작을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감사 일수만 봐도 일하는 의회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전년도 행감 일수는 전체 상임위별로 합산을 해봤을 때 24일간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9일이 더 많은 33일간 이렇게 전체 이제 빈도수를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요즘 의회가 회기가 보통 6시 넘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밤중에 거의 의원 사무실이 불이 안 꺼집니다, 요즘. 그만큼 이제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보통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각 상임위별로 대부분 6시를 넘겨서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질의도 많았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부서마다 심도 있게 이렇게 심사를 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3일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부실한 준비로 감사를 중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상임위원들은 사실 밤을 새우면서 행감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에 비해서 피감기관에서 너무 준비성이 부족하다.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얕은 지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이렇게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통 일반적인 이 공무원들의 답변이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또 서민복하겠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넘기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꼼꼼하게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이번에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네. 우리 의회의 직원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네. 뭐 의회 직원들도 사실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업무에 임해주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이 행정사무감사인데 큰 영향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에 비해서 의원들도 역량이 강화된 것에 맞춰서 또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행감은 더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고요. 또 이런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이제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권한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반쪽짜리 권한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12대 의회가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오른 만큼 이 의회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대안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시된 대안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사항이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지방의회법인데요. 지난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금년 1월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됐었는데 네. 당시에 제가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을 막기 위해서 많은 제안들을 제가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우려해서 많은 걸 제안들을 했었는데 사실 국회와 이제 행안부에서 이런 제안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의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지난 7월에 제가 대표 발의하고 전체 도의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가 발의를 했었어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기고라든가 언론 인터뷰라든가 이런 통해서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지방의회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의 사실 무관심으로 인해서 지금 다루지질 않고 있는데 네. 지방의회법을 제정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방의회나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진정한 주민 자치를 위해서 자치분권이 된다는 걸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8월에 이제 도의원으로 구성된 그런 연구 모임을 통해서 주민 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토론회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올 연말에 우리 연구 단체에서 용역 의뢰한 것이 있는데 그런 용역 결과물이 나오다 보면은 우리 전남도 실정에 맞는 그런 자치분권 혁신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는 전남도 인사가 직원들의 소통과 또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현재 상황은 직원들이 이제 미리 인사 관리를 준비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지만 우리 전라남도 인사가 아주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투명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이제 사무감사에 제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네. 공개하라고 제가 좀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은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은 1년에 이제 2번씩 실시하는 근무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승진 최소 연한이 지나지 않는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해요. 이제 그분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직자들이 자기의 어느 수준에 있는 그 순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내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못 하는 거죠. 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도청은 현재 인사를 하면서 고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상시적으로 이제 고충 상담은 받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인사 후에 만족하지 못한 직원들이라든가 내가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고충 상담은 사실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네. 일반 사기업 같으면은 그 회사의 대표가 급여를 주면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 사기업의 지금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투는 그런 시스템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왜 내가 소외 받았는지도 모르고 왜 불이익을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충 상담을 하려고 누군가에 대해 하소연을 하려고 그래도 혹시 인사부서에 가서 나의 불만을 얘기하다 보면은 다음 인사 때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까 봐 사실 그런 고충 상담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열린 창구를 좀 둬서 그런 고충 있는 분들에 대한 고충 상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제가 좀 제안을 했었고 다음 세 번째로 직원 역량 강화의 소극적인 그 보직 관리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도청 직원들이 일 잘하는 직원과 또 일 못하는 직원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체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최근에는 일 못하는 직원에 대한 그 모 간부의 그 블랙리스트 작성도 해놨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저희한테 계속 들려서 이제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업무 처리가 미진하면은 그런 직원들을 역량 강화를 시켜서 도정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일 못하는 직원들도 조직 속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주요 비서 배치를 시켜서 일도 한번 시켜보고 좀 다듬어줬으면 쓰겠다라는 걸 주문을 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여러 가지 3가지를 정리하다 보면은 현재 그 폐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인사 시스템으로 인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네.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들을 제가 들은 이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네, 인사 관련해서 문제점 이렇게 3가지 짚어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도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라고 하면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근무 성적 평정을 전 직원에 공개를 해서 앞으로 근무 방향에 대해서 준비할 기회를 줬으면 쓰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사 후에도 고충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불이익을 받다든가 또 소외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또 용기를 불어넣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아닌 도제식 지도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직원 역량 강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 그리고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도민과의 소통도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소통인 전남이 어떤 사이트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통인 전남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도입한 도민 소통 플랫폼으로 네. 2015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이 사이트에는 정책 제안이라든가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2015년부터 이제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인 건데, 그런데 이 소통인 전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지적을 하신 건가요? 이번 사무감사 자료를 보는 중에 이제 전남인 소통의 실적들을 제가 좀 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3년간 소통인 전남을 통해서 도민이 제안한 정책은 471건인데 그 중에 실행된 것이 2건에 불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제안된 정책이 30명의 도민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네. 사실 사이트의 운영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도민들 30명에 대한 그런 공감도 못 얻는 그런 제안들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 채택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들의 청원을 듣고자 마련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방해서 설치에만 아마 의의를 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지사의 바란다 같은 그런 활성화된 도민 제안 창구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사실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소통인 전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히 좀 폐지를 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지적을 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와 함께 또 직원들과 도민의 소통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나은 전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이 되고 또 그리고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진다면은 도민의 삶의 삶도 향상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발로 뛰고 또 귀를 열어서 청취를 하고 또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정지해서 표출한 겁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반드시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최일선에서 실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무사 안일주의 사고 방식을 버리고 좀 끊임없이 연구를 한다면은 도정은 무조건 발전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제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그 역량과 노력에 따라서 아주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일에 임해준다면은 아마 도정에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올해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가운데 일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